우리에게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무언가 새로이 배우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며 그로 인해 생계비까지 벌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직업이겠지요. 반면 낮은 소득 수준의 열악한 교육제도까지 환경마저 따라주지 않는다면 삶을 이어나가는 기초를 다질 수 없는 막막한 발걸음만 이어지리라 여겨집니다. 태어나는 곳을 정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모두들 부국강대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나겠지만 세상이 그리 공평하지만은 않은 듯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시작부터 고생이었던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시간여 떨어진 깜퐁스프라는 곳에 사는 보파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꽃이라는 뜻인데요. 제 아버지께선 제가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 하네요. 사실 흔한 이름이지만 저는 제 이름처럼 꽃길만 걷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카센터에서 온 몸이 까맣게 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덕에 굶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 형편은 못 되었죠. 이 말씀은 그냥 딱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는 그런 형편이란 뜻이에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학교에 보내는 일에 충실하셨죠. 막내로 태어난 저는 처음에는 국가에서 설립한 아주 열악한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교육에 의지가 많지 않아서 아이들에 대한 열의가 거의 없었고 책상이나 기타 시설들도 아주 형편없어서 그냥 학교를 마냥 다니는 일이 아주 재밌지는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그런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저를 한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학교에 보내주셨는데 돈 있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처럼 그분들은 조금씩 장학금도 주시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교까지도 보내주고 하였답니다. 캄보디아의 학생들은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기보다 정부가 조금 심하게 부패된 상태에서 국민의 민생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더 열심히 사는지라 학생들에겐 실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먼저 배우게 하거나 앙코르와트 등 관광지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각자 알아서 잘 배우고 살아야 할 것이 우선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남성 우위의 사회라서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남자 형제들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이 더 우선되고 혹여 직장을 다닌다 해도 남자보다 지위가 낮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캄보디아의 여성들은 특히나 결혼을 일찍 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사실 여자라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태어나 성별만으로 서로 다르게 정해진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고 여자 남자라는 딱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제겐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였다고나 할까요? 저는 다행히 그래도 의식 있는 아버님 밑에서 자라 교육도 따로 받고 인간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자주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꽃길을 걸으려면 가시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늘 가르치시고 너는 현재 그렇게 잘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을 때였지요. 아버지는 우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집안 형편상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돈을 모으기가 무섭게 쓸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생활비 부담, 게다가 어머니는 폐가 안 좋아서 늘 겨우겨우 치료하고 계시고 이러나 저러나 잠 못 이루는 부모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괜찮은 척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른 퇴근을 하신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한국 어느 단체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손님한테 전해들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배움이 높아야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학식뿐 아니라 인성도 그렇게 키워가는 거라 하셨지요. 가진 것이 없으면 배움으로라도 키워야 한다고 무조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달음에 아버지와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쫓아가 내용을 알아봤지요. 제 성적으론 무사히 유학이 가능한 정도였긴 한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한국에 가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그게 가능할지 몹시 걱정을 했더랬지요. 한국 대사관의 직원분은
한국이 각종 아르바이트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누구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생활비 정도는 거뜬히 벌 수 있다고 해서 저와 아버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딸을 외국에 유학까지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 아버지는 마음 깊은 감사를 느꼈다며 제가 한국에 가서 꿋꿋이 잘 버텨내고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독립생활을 해야 하고 그것도 아주 먼 외국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어렵게 한국으로 들어와 일단 어학당으로 입학해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일단 문화적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학생들, 저는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살다 온 터라 한국의 위상에 단번에 제압당해버렸었지요. 밝고 명랑한 사람들, 확실하게 발달된 문화적인 차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 거리에 넘치는 활기들, 쭉 뻗은 건물들 모두 제겐 생소한 위압감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캄보디아인에 대한 생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매사에 조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친절한 제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아주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주곤 했답니다. 저는 집에서 어렵게 모아준 작은 돈으로 일단 방을 얻고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바로 일터로 뛰어들 수 있었어요. 젊은 제게 강점이 있다면 아주 건강하고 힘이 있었다는 것. 한국은 들어왔던 바와 같이 마음만 먹으면 일거리는 아주 지천으로 널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저녁과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아주 열심히 한 덕에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혼자의 생활비는 아주 넉넉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물론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알뜰하게 제 수입을 모을 수 있었지요. 일하느라 공부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캄보디아는 어려서부터 영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점은 아주 이점으로 작용했던 듯 싶어요. 학교에선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제 적성에 아주 잘 맞았더랬죠.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저는 곧 프랜차이즈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남은 돈과 제겐 거액 같은 월급을 꼬박꼬박 캄보디아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렸지요. 저희 식구들은 제게 너무 고마워했고 예전과는 달리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때 한국의 장학금제를 몰랐다면 저는 그저 그런 캄보디아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저는 의외로 외향적인 성격이라 적응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베트남 사람으로 많이 오인을 받긴 하지만 어쨌거나 동남아시아 사람이 한국인들 사이에 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히 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일을 배워가는 솜씨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고 날로 쌓여가는 제 통장의 저금액은 절 살맛나게 하였지요. 저는 제 회사에 진심으로 열성을 다했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의 메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열심히 보고 그 맛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기에 더욱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음식들은 아주 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 맛과는 많이 다르지만 저는 한국 음식에 아주 잘 적응해서 맛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꼈었지요. 특히나 한국의 기본 음식인 김치찌개와 각종 전, 볶음 요리에 저는 매력을 느꼈었어요. 처음엔 신기한 맛이 난다고 느꼈다가 적응을 하고 나니 이렇게 저렇게 제가 요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생각하면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 편이라 곧 저녁 요리 교실에 다니게 되었지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고 회사 생활까지 하는 동안 혼자서 자취를 하느라 나름 이것저것 해먹는다고 하긴 했지만 그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요리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식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요. 저는 여태까지도 잘 해왔는데 이 정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익힐 수 있다 믿고 열심히 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마치 원래 한국 사람인 것처럼 칼질도 익숙하게 잘하고 기본 음식들은 척척 해내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모든 것을 잘 해내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한 조그만 식당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 집 아주머니는 거의 제 어머니처럼 저를 잘 챙겨주시곤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올 때 너무 힘들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그 집을 들어가면 딸을 대하듯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려주시곤 하던 분이었지요. 그분은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골목 깊숙한 곳에 아주 싼 점포 한 칸에서 일하시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형편이 안 좋아 혼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요리교실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한식에 대한 비결 같은 말씀을 나눠주시곤 했지요. 저 혼자 생각해내지 못한 한국인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맛에 대한 비밀이라 할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깊은 속정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서의 많은 날이 지나고 저는 제대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일에서도 요리에서도 자신이 생기자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예전보단 풍족하게 살고 계시지만 늘 아프시던 어머니 곁을 제가 지켜드리며 제가 쌓아온 지식을 털어 캄보디아의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어떨까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사실 TV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에서 식당을 차리는 프로그램 등을 재미있게 보던 저는 제 지식을 살려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 거죠. 자꾸 조바심이 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어느 금요일 밤 많이 힘든 몸을 이끌고 제 집 앞 식당으로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 캄보디아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 나도 내 나라에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주머니는 눈물이 그렁한 모습으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주변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친구처럼 딸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왔는데 제가 간다니 너무 서운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번뜩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께 저와 함께 캄보디아에 가시지 않겠냐고 여쭤봤어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약간의 난처함을 내비치시더군요. 하긴 선진국도 아닌 열악한 나라로 같이 가자고 하니 그리 반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게 대한 믿음도 있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기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는 하시더군요. 저는 미끼를 물은 고기를 당기듯 그 아주머니를 매일 찾아가 졸라댔어요. 사실 혼자서 캄보디아에서 그런 식당을 차린다는 것이 제겐 조금 부담이었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며칠을 생각하신 끝에 제게 함께 하자는 답을 주셨답니다. 야호! 저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가족에게 돌아가 함께 살 수도 있고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로 캄보디아에서 사업까지 할 수 있다니 모든 꿈이 한꺼번에 이뤄진 기분이었지요. 저와 아주머니는 캄보디아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식당을 이렇게 차리고 저런 메뉴를 할 것이고 영업시간은 어떻게 하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혼자서 아주 수다스럽게 아주머니께 떠들어댔죠.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에 처음 갈 때의 그 표정처럼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저는 저만 믿으라며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어요. 드디어 저희는 프놈펜 국제공항에 입성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캄보디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물가도 비싸고 치안도 한국에 비해 열악하지만 제 고향이라 그런지 너무 가슴이 설레었어요. 가족들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고 제가 프놈펜에서 한국 식당을 낼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보였죠. 늘 안정적인 상태만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곧 반대 입장을 내셨으나 저는 꿋꿋이 밀고 나가 드디어 프놈펜에 한국 식당을 차려버렸답니다. 한국 꽃길 식당, 그게 제 가게의 이름입니다. 저는 제가 여태 해온 일을 바탕삼아 열심히 SNS며 광고도 열심히 하고 아주머니가 가장 잘하시는 김치찌개와 파전을 중점으로 공략하여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하는 한국 식당,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지만 제 예상을 뛰어넘어 가게는 아주 잘 되었고 김치가 원래 한국의 것이라는 것도 잘 알리게 되었지요.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손님들 덕에 재료 부족으로 가게를 일찍 닫는 날도 생기고 예약제로 운영을 해야 하나 고민 아닌 고민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꽃길이 되어주신 대사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한국의 학교들과 제가 다녔던 회사, 그리고 제 아주머니,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혹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스스로 터득해서라도 한국에 가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돌려주는 나라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고 싶군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제2의 모국 대한민국을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